안녕하세요. 분류의 이해 담당 교수 박지영입니다. 분류표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하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우리 교재 4장부터 보겠습니다. 교재 44쪽이고요. 패시브 분류표의 실제 사례 부분입니다. 자, 이 기계용 나사 분류는요. 컴퓨터 기반의 업무 시스템에 사용하기 위한 기계용 나사의 패시브 분류표 예시가 됩니다. 우리 교재에 나온 것처럼 4개의 패시트이 있습니다. 재료 패시트, 그리고 나사산 패시트, 그리고 머리형 패시트, 표면 처리 패시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하나씩 스테인리스 스틸, 0BA 원형 처리 안함, 이 아래의 부분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구분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교재에서 봤던 그 목재 마감 처리 패시브 분류표와 유사하죠?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패시브 결합 순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우리 교재 45쪽입니다. 패시브 결합 순서를 재료, 나사산의 크기, 머리형, 표면 처리 이 순서대로 본표의 배열 순서와 동일하게 가겠다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기계용 나사를 먼저 재료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 것이죠. 이 나사에서 분류하는 기준으로서는 이 시스템에서 재료라는 패시트를 가장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나사를 분류한다면 이 시스템에서는 우선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모든 나사가 1차적으로 그룹핑, 모이게 되겠죠. 한번 연습 문제를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재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패시브 분류 과제를 하면서 시범 분류했던 것을 함께 생각하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크롬 도금된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러면 주제를 분석할 때 크롬 도금 보면은 여기 표면 처리에서 이에 크롬 도금이 해당이 되고요. 노쇠 재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재료가 노쇠라는 것이니까 재료가 2번 이렇게 되겠죠. 사각 머리형, 머리형은 사각입니다. 그러면 몇 번이죠? 우리 교재 45쪽에 보시면 4번이죠. 그리고 나사산의 크기는 2BA이니까 3 이렇게 됩니다. 이 순서대로 패시트이 결합되므로 여기에 적합한 분류 기호는 2, 3, 4, 2 이렇게 되겠죠. 우리 교재에는 이 이외에 예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마감 처리를 하지 않은 강철 재질의 평면 머리형 1BA 나사산을 가진 기계용 나사가 하나 더 연습 문제로 나와 있는데 잠깐 여러분들도 이 강의를 잠깐 멈추고 교재에 있는 예시 하나를 한번 풀어보기 바랍니다. 45쪽 밑에 부분을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분류표의 서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분류표 전체를 보지 못하지만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을 교재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분류표의 서문에는 패시브 결합 순서가 본표 배열 순서와 동일하다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런데 이 분류표는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매우 단순하므로 색인이 필요하지 않고 분류표 전체를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분류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만든 패시브 분류표가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색인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색인의 필요성과 개념, 색인 작성 방식을 배워야 하기 때문에 과제에서는 색인을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연습 문제를 여러분들이 각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이 나사를 제가 예시로 가지고 왔고요. 여기에 속성값을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표면 처리를 하지 않았고요. 강철 재질입니다. 그리고 육각 머리형이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육각 머리형의 1BA 나사산이라고 이렇게 조건을 주고 한번 분류 기호를 조합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교재에 있는 런던 경영학 분류법인데요. 그 전에 교재를 좀 보고 런던 경영학 분류법 이전에 있던 분류 체계도 한번 보겠습니다. 브리슈 건축 분류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47쪽에는
그 건설정보 색인 매뉴얼 그리고 건설정보 통합분류법이라는 게 있는데 건축이나 건설정보에서 이런 패시 분류표를 사용하고 이제 있는 사례를 가져온 것이죠. 이 CISFB 이런 식으로 분류 그 표 이름이 약간 낯설긴 한데요. 교재 49쪽에 보면은 이전에 이 분류표가 그 건설정보통합분류법이라는 그 유니클래스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 분류표로 이제 개정된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 49쪽이고요. 끝에서 두 번째 문단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분류표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잠오순으로 주제 색인을 제공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분류표에는 색인이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류표의 서문에 썼음직한 혹은 이제 분류표의 어떤 사용 매뉴얼 같은 부분들이 또 나오는데요. 일반적인 분류표에서와 같이 이 색인은 단일 주제만 포함하게 되죠. 패시 분류표는 그 분류 기호 자체가 개별적으로 그 주제들을 쪼개놓기 때문에 패시별로 구분해 놓기 때문에 색인은 단일 주제만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단 절대로 색인만 보고 분류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색인을 보고 본표를 찾아가서 끝까지 확인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각 페이지의 색인에는 이 색인에 제시된 개별 항목의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서 본표를 참조하시오라는 주기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밑에 줄, 마지막 줄이 건설정보통합분류법입니다. 유니클래스라고 하는데요.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50페이지고요. 자, 유니클래스는 영국의 그 국가 건축물 명세서 이제 제공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그 전체 국가의 건축물이 어떠한 방식으로 건축되어 있나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이죠. 이 정보를 조직하기 위해서 유니클래스를 만들었다는 이제 의미입니다. 50쪽의 밑에 가보면은 유니클래스의 그 일부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니클래스는 15개의 표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건축 정보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죠. 아래 한번 보겠습니다. 50페이지 아래 보면은 자, A라는 부분에는 정보의 형식이 나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26이다 그러면은 그 정보가 특허 정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됩니다. 정보를 이제 분류하는 하위 구분지의 예시이고요. 그리고 B, C, D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각각의 그 해당되는 그 분류 항목 아래에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보면은 여러분들이 과제할 때 물어봤던 부분들인데 하나의 패시 아래에 계층 분류가 생길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죠. 이 경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보의 형식이라는 패시시 하나가 있으면 그걸 이제 A라는 기호를 주고 조직을 할 수 있는데요. 정보의 형식 아래에는 여러 가지 정보 형식이 있고 그것 자체는 계층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G 같은 부분도 보시면 51쪽인데요. 건물의 구성 요소가 있죠. 건물의 구성 요소는 전체 부분 관계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지붕 또는 바닥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은 그 예시에 G의 건물 구성 요소의 예시가 G24는 지붕이죠. 그리고 G33하고 한 단계 더 그 1까지 세 자리로 되어 있다는 것은 계층이 하나 더 그 아래로 내려간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그래서 바닥만 끝나는 게 아니라 바닥 중에서도 바닥 마감재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구성 요소 G 있었고요. H는 토목 공사의 구성 요소 이런 식으로 각각의 패시들이 다 모여서 그 국가의 어떤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이제 분류할 수 있고요. 하나의 패시 아래에서는 계층 관계도 형성된다는 것도 함께 보았습니다. 그 51쪽에 조금 더 밑에를 보면은요. 자, 각 표는 단독 표로 사용되거나 복합 주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표에서 용어를 추출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의 구성 요소만 별도로 분류하는 분류표다라고 하면은 G를 떼어다가 따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밑에 보면은 분류 기호는 3개의 주된 조합 기호를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 조합 기호에는
쌍점, 빗금, 덧셈 부호 등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제가 영화 분류를 예시로 들면서 덧셈 부호 같은 것을 쓰긴 했었죠. 다음 장으로 넘겨보겠습니다. 보면은 52쪽의 분류 예시에 고등학교의 컴퓨터실 할 때 쌍점, 플라스틱 지붕 타일 할 때 쌍점 이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다양한 기호를 조합할 때 그냥 분류 기호를 열거할 수도 있지만 어떤 쌍점이나 빗금, 더하기 기호 등을 사용해서 의미를 약속을 하겠죠. 그 기호를 사용해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언어를 더 문법적인 표현을 통해서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처럼 그 분류 기호가 나타내는 개별 주제들을 조합 기호를 사용해서 더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53쪽에 런던 경영학 분류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네 번째에 해당이 되고요. 경영학 도서관 그리고 경영 관련된 정보 서비스 분야에서 이제 활용이 되고요. 우리 교재 아래쪽 53쪽 아래쪽에 보면은 경영학 교육 분야가 급격히 확장된 결과로서 개발되었다라는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경영학, 법학 또는 문헌정보학, 의학 이렇게 개별 학문 분야에 대한 전문 정보를 상세하게 제공할 때는요. 도서관에서 쓰는 일반 분류표로는 너무나 넓은 주제 범위이고 또 상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의 전문 분류표를 개발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패시간을 구분하기 위해서 연결 장치로 빗금을 사용하고 이제 패시 결합 순서는 기본적으로 여긴 재미있죠. 자모순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경영학 분류법의 본표를 보면은 이제 분류 기호가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제 대부분 대문자로 나와 있고요. 결합 순서를 이렇게 A부터 쭉 쓴다는 것은 이 분류 기호를 배열하는 것 자체를 패시 결합 순서를 감안해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54쪽에 또 같이 나오는데요. 인적자원 관리가 F인 거죠. 그리고 급여가 인적자원 관리 중에서도 FF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K가 산업이고요. KTC는 정유산업의 분류 기호로 나와 있죠. 그러면 패시 결합 순서는 만약에 정유산업의 인적자원 관리다. 그렇게 또는 정유산업의 급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은 이건 F, K인데 알파벳 자모순으로는 F가 더 먼저 가니까 이제 이게 더 1순위, 결합 1순위, 이 부분이 결합 2순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예시를 한번 역시 같이 보겠습니다. 정유산업 분야의 급여인데요. 정유산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TC죠. 그리고 급여는 FF였습니다. 그러면 이 패시 결합 순서가 자모순이기 때문에 FF가 먼저 가고 KTC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분류 기호를 통해서 이것은 정유산업의 급여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 54쪽에 보면은 추가적인 사례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그리고 재무 모델링, 인터넷 뱅킹, 화재 보험 사기 등의 복합 주제를 어떻게 패시스로 분석해서 개별 주제를 기호화하고 그 개별 주제를 결합하는가에 대한 예시가 나와 있죠. 예를 들어 화재보험 사기 54쪽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보면 ECNK가 화재보험이고요. 그리고 사기가 LWJR이다 라고 하면 자모순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E가 앞으로 먼저 가겠죠. 그리고 54쪽 아래 부분에 보면은 자모순 패시 결합 순서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외라는 것은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A 클래스는 관리인데요. 관리니까 자모순으로 하면 맨 앞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관리는 맨 마지막에 결합한다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외를 두 가지를 뒀죠. 이제 A랑 P를 뒀는데 A를 먼저 살펴본다면 패시 결합 순서는 자료의 결과물, 정보 자원의 배열에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A 클래스를 일반적인 패시 결합 순서대로 했다면 맨 앞으로 가겠죠, 항상. 그렇죠? 근데 반대로 예외를 두어서 A 클래스를 맨 마지막에 결합시켰다면은 맨 뒤로 가겠죠. 그러니까 한번 볼까요? 정유산업 분야의 관리라고 한다면
정유산업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KTC입니다. 그리고 관리는 AA가 되겠죠. 일반적인 결합 순서로 보면은 AA 하고 KTC가 돼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유산업 분야의 관리는 AA, KTC가 될 것이고 관리라는 항목이 붙어있는 모든 자료는 항상 A니까 항상 맨 앞에 전체 컬렉션의 맨 앞에 분류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여기 예외를 주어서 하면은 자 관리를 맨 마지막에 결합하는 부분을 할 텐데요. 자 만약에 관리가 맨 마지막 결합된다면 KTC가 앞으로 가고 AA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첫 번째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AA, KTC가 됐을 때는 관리라는 주제가 만약에 포함된 모든 복합 주제는 항상 맨 앞에 배열되겠죠. 그렇죠? 두 번째, 예외를 둬서 KTC를 앞에다 배열하고 AA를 뒤에 둔다면 관리라는 주제가 붙은 복합 주제라도 정유산업 관리는 정유산업에 분류가 되고 급여 관리는 그 급여에 분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관리라는 주제를 배열의 앞으로 두지 않으려면 뒤에 결합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앞에다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뒤에 급여 관리던 정유산업 분야의 관리던 관리를 한꺼번에 모으고 싶으면 이것을 앞에다 두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러니 이 분류표에서 AA라는 관리를 맨 마지막에 둔다는 것은 관리만으로 분류를 할 수는 있지만 우선 정유산업에 먼저 분류하고 급여에 먼저 분류하고 이 주제를 더 중요한 패시스로 삼겠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두 번째 예외입니다. P클래스의 법률은 맨 처음에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급여 관련 법률의 제정이라고 한다면 우리 교재 55쪽에도 나와 있는데요. 법률의 제정이니까 PA, 급여는 FF죠. 일반적으로 하면은 P가 F보다 뒤에 있으니까 이 자료는 먼저 급여에 분류가 되고 그 안에서 이제 한 번 더 이제 법률에 관련돼서 분류가 될 텐데요. 이게 예외로 P를 항상 맨 처음에 결합한다면 모든 자료가 법률에 관련된 그 자료가 먼저 한데 모이겠죠. 정유산업 분야의 입법 법률 관리던 급여 분야의 그 급여의 법률 관리던 함께 모이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 관리와 법률은 이렇게 별도로 해서 법률은 먼저 모아주겠다. 관리는 맨 마지막에 모으겠다. 이러한 이제 예외 사항을 둔 것입니다. 55쪽 보면은 이렇게 예외를 둔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처럼 일반적인 패시 결합 순서, 그러니까 자모순을 이 런던 경영 분류법에서 따르지 않은 것은 A와 그 법률 P에 대해서 모든 법률 도서를 집중시키고 관리 범주에 지나치게 많은 자료가 분류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영학 전문 도서관에서는 관리 범주와 관련된 문헌이 많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분류하고 그러니까 분류표를 만들고 시범적으로 분류했을 때도 어느 항목에 지나치게 많은 그 자료가 분류된다거나 혹은 전혀 분류되지 않은 범주가 많이 생긴다거나 하면 효과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칙도 세우고 예외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재 55쪽을 조금 더 보면요. 그러나 분류표에서 추천하는 패시 결합 순서는 권고안일 뿐이고 각 도서관별, 각 도서관의 이용자, 도서관의 정책에 따라서 분류 담당자는 원하는 패시 결합 순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런던 경영학 분류법에서도 예시를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 분류 기호를 조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재 보험 관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54쪽과 55쪽에 화재 보험 예시도 있고 관리 예시도 있죠. 그리고 패시 결합 순서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인터넷 관련 법률의 제정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관련 분야의 분류 기호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고 법률 제정도 있으니까 한번 일반적인 패시 결합 순서 그리고 예외에 따라서 한번
분류해보고 과제에도 한번 넣어보기 바랍니다.